않는 주둥아리 히미스타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시작부터 중대 발표입니다. 100회차 게스트로 나와주기로 했던 마루님이 집안 사정 때문에 못 나오게 되셔가지고 100회 특집 게스트를 다시 섭외해야 됩니다. 만약에 섭외를 못하면 저 또 혼자 해야 됩니다. 네, 정말 입이 방정이지. 제가 방송에서 별일 없으면 마루님이랑 할 거예요 라고 다 떠벌려 놨는데 이제 못하게 됐어요. 이제 게스트를 미리 설레발을 좀 치면 안 되겠어. 네, 업로드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공개되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큰일녀 공방 녹음분이 7월 31일에 올라온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공지가 됐었고, 근데 일정이 조금 바뀌신 건지 26일 금요일 바로 어제 업로드가 되었다고 공지가 새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공방을 다녀온 날짜가 좀 많이 지난 만큼 그냥 대충 기억을 좀 더듬어가지고 공방 내용까지 구구절절 생각나는 대로 쭉 이야기를 다 해볼까 했었는데, 그럴 필요 없이 큰일녀 방송을 먼저 듣고 제 방송을 들으시면 딱 좋게 되었다. 네, 제 후기 방송 들어보신 분들은 이제는 정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는 제가 그 공방을 가기까지의 여정을 길게 설명을 하고, 오히려 메인 이벤트 얘기는 굉장히 짧죠. 그리고 다시 집에 귀가하기까지의 긴 여정을 또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모든 게 다 제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까 진짜로 공방이나 그 공연 내용이 궁금해가지고 오신 분들은 조금 실망하지 않으실까 하는 걱정을 항상 매번 해요. 근데 이렇게 딱 마침맞게 큰일녀 방송이 먼저 업로드가 된 거예요.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 공방 내용이 굉장히 많이 압축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만큼을 뭔가 다른 걸로 채우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나 싶어가지고 또 제가 팟빵 댓글을 들어가 봤어요. 근데 또 제가 소개를 안 한 댓글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큰일녀 후기를 하기 전에 팟빵 댓글이랑 그냥 지인들 후기 같은 거를 좀 먼저 하고 지나갈게요. 근데 먼저 팟빵에서 제왕님이 13회차 히미스타의 크리스마스 편에다가 정주행 중입니다. 소소한 일상이 재밌는 중이에요 라고 달아주셨는데, 제가 무슨 말을 했었는지 13회차라니 정말 너무 까마득하네요. 그래도 어쨌든 재미있게 듣고 계신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좀 더 소소한 일상털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분이 댓글을 2개를 남겨주셨는데, 맨두님께서 쉬지 않는 주둥아리 53회차 제가 이제 1주년 자축방송 사각사각 오디오북 자체 제작 했던 그 편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분 제가 좋아하는 밴드 드링킹 소년소녀 합창단 드럼 대장님이신 것 같아요. 댓글을 뭐라고 써주셨냐면, 제목 보고 몇 에피소드만 골라 듣다가 정주행 시작해서 이제 반 정도 왔네요. 일하면서 듣느라 모든 내용이나 이야기가 기억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에피소드는 희미님 속마음을 더 잘 알게 된 에피소드 같아요. 저도 글쓰기 모임을 해보고 싶어서 사각사각에서 어떤 글들을 쓰셨나 궁금했어서 더욱 좋았습니다. 평소에 댓글 같은 것을 잘 안 달아서 쓰는 김에 다른 좋은 것도 여기다 쓸래요. 대구에 계실 때는 대구 컨텐츠나 좋아하는 거 소개 많이 해주셔서 뒤늦게 발견했을 때 정말 반갑고 고마워서 좋았고요. 서울살이 하시면서는 비보 사옥도 자주 가시고 덕질을 뭔가 본격적으로 더 간편하게 하시는 느낌이라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사투리 팟캐스트 편안하고 참 좋아요. 건강하십시오 라고 써주셨어요. 근데 모든 그 부분들이 제가 되게 전달하고 싶었던 것들을 잘 느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반갑고, 대구가 굉장히 안 좋은 점도 많았지만 뭔가 제가 좋아했던 공간들, 이런 것들도 되게 그립고, 그리고 사실 요즘은 대구에서 만났던 그 사람들이 너무 그리워요. 그 중에 이제 우리 맨두님도 있고. 근데 사실 그 드링킹 소녀소녀 합창단의 미나님이 비보 땡땡이셔가지고, 그래서 같은 팀 멤버분한테 영업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같이 정주행을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같은 팟캐스트를 듣는 동지가 늘어난다는 것도 저는 너무 재밌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언젠가는 비보쇼에 드링킹 소녀소녀 합창단 멤버분들과 함께 같은 공간에 이렇게 같은 숨을 쉬는 날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비보쇼 할 때 드소합이 월드 투어 이런 걸 하고 있었어가지고 그때 비보쇼에 오지는 못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참 네, 보고 싶네요, 오랜만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65회차 다사다난한 힘이스타의 2023년 총정리편에도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서울서 좋은 필라테스나 운동 선생님 찾으셨나 모르겠네요. 저는 서울 가면 꼭 수업 혹은 치료 받고 싶은 선생님이 있는데 바로 밴드 에고 펑션 에러 보컬 하시던 민정님입니다. 원래도 열심히 사시는 분인데 직업을 바꾸신 후 뭔가 더 사람이 공부 플러스 열정 뿜뿜이시더라고요. 아직 좋은 선생님 못 찾으셨으면 한번 확인해 보셔요. 타인에게 물리적, 정신적 상처나 피해를 주면서 그것이 서브컬처다, 그것을 억압하며 서브컬처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다 하는 놈들이 참 많은데 마음이 아픕니다. 2024년도 반 넘게 지나갔는데 앞으로도 화이팅입니다 라고 써주셨어요. 일단 제가 뭔가 말 나왔을 때 하지 않으면 또 영원히 하지 않는 사람이다 보니까 에고 펑션 에러 민정님 추천을 해주셨을 때 바로 제가 인스타를 찾아가지고 팔로잉을 해놨고요. 지금은 사실 제가 필라테스보다 정신과를 좀 먼저 가야 하는 상황이라서 아마 가을은 지나야 본격적으로 운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팔로잉을 해놨으니까 언젠가 하겠지. 그래서 제가 지금 필라테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냉장고에 냉매 흐르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네, 이제 냉장고 코드는 뽑지 않기로 했으니까 그냥 진행할게요. 네, 어쨌든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도 벌써 이제 절반 이상이 다 지나가지고 지금 8월을 앞두고 있는데 맨두님과 그리고 맨두님 배우자님과 그리고 밴드 드링킹 소년소녀 합창단의 번창 그리고 건강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힘이야 솟아라 빠숑 맨.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나갔던 언니차님과 함께한 그 방송에 대한 반응, 역시나 이름 있는 분을 모시니까 다들 잘 들었다고 바로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근데 거의 뭐 지인분들이긴 했지만 제가 잘 모르는 분들도 연락이 오긴 왔어요. 근데 저한테 언니차 단톡에 입장하고 싶다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신 분들이 계셨는데, 뭐 대뜸 비밀번호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셨고, 그다음에 입장 절차가 혹시 특별히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사실 언니차 단톡이 초반에는 여성 인증을 하고 입장을 할 수 있는 방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비번이 걸려있고 저한테 이제 입장 절차를 물어보신 분도 아마 그런 이유를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질문을 제가 받는 것까진 괜찮아요. 제가 방송을 했고 제가 단톡 얘기를 꺼냈고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문의를 하시는 건 알겠는데, 제가 언니차님 본인도 아닐 뿐더러 그런 거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언니차님과 소통을 하고 싶으면 언니차님 SNS로 와주세요 하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니차 단톡에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니차님 SNS로 문의를 주시면 된다 하고 제가 일단 안내는 다 드렸어요. 그래서 혹시나 제 방송을 듣고 희미한테 말하면 그냥 언니차 단톡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단톡에 입장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언니차님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에 가가지고 쉬지 않는 주둥아리 듣고 찾아왔다, 입장하고 싶다 라고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뒤에 절차는 이제 언니차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안내까지만 해드리는 역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게스트 빨이긴 하지만 제 방송을 이렇게 또 들어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 방송을 듣고 언니차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시면 단순 문의 정도는 제가 받을 수 있고, 대신에 뭔가 언니차님의 개인적인 고유 영역인 부분들은 언니차님께 직접 문의를 해주시면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큰일녀 공방 후기를 풀어볼 건데요. 큰일녀 공방이 사실 일요일 낮 시간에 열렸어요. 대학로 파랑새극장에서. 근데 원래 그 시간은 제가 합창 연습에 가 있어야 되는 시간인데 난 지금 합창이고 뭐고 막 다른 게 끼어들 자리가 없는 거예요. 큰일녀가 막을 내린다는데. 그래서 지금 나한테는 1순위가 큰일녀 공방이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다른 뭐 소소한 일정들도 다 일단은 제거를 하고 바로 이제 큰일녀 공방을 신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낮 땡볕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좀 밥도 든든하게 먹고 그리고 비타민도 좀 챙겨 먹고 그러고 이제 지하철을 타러 갔습니다. 2시에 공방이 시작을 하고 그리고 1시 반에 입장이 시작되는 거였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조급했나봐. 그래가지고 공연장이 있는 대학로에 1시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정된 공방 시간이 3시간 정도였는데 제가 대학로에 딱 내리자마자
나 분명히 밥을 많이 먹고 왔는데 왜 또 배가 고픈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뭘 좀 더 사 먹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혹시 지난번에 메노포즈 갔을 때처럼 갑자기 배 아플까봐 그냥 이제 참았어요. 진짜로 나 밥을 엄청 많이 먹고 진짜 마지막 나갈 때까지도 계속 입에다가 뭘 물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무더위가 사람 기운을 되게 확 빼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공방 끝나고 뒤풀이가 바로 있었어가지고 배가죽과 등가죽이 붙기 직전에 배를 채웠습니다. 일단 제가 공방 장소에 도착을 했을 때 스태프님들이 이제 포스터를 붙이고 계셨어가지고 제가 또 그분들을 방해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로 옆에 이제 카페가 있길래 거기 들어가서 이제 에어컨만 좀 쐬고 다시 나왔는데 그래도 사실 시간이 그렇게 막 훅훅 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1시 한 15분, 20분? 이쯤에 다시 공연장 쪽으로 왔는데 셀럽맨님이랑 제가 눈이 마주친 거예요. 사실 맨님도 굉장히 내향 인간이셔가지고 약간 내가 먼저 인사를 해도 괜찮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셀럽맨님이 먼저 인사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반갑게 인사를 했고 그래도 이제 어쨌든 뭔가 포스터도 붙이고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데 방해는 안 되려고 그냥 한 구석에 가만히 서가지고 막 트위터 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날씨가 진짜 너무 덥더라고요. 저는 좀 가뜩이나 땀쟁이라 가지고 폭포 같은 땀을 막 주룩주룩 흘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거야. 아직 1시 반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빨리 입장 시간 되라 이렇게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사실 진짜 시원한데 어디 가서 앉아있다가 와도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이유가 큰일은 여자가 해야지 첫 번째 공개 방송 때 시간이 너무 많이 떠가지고 제가 노래방에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맨 앞자리를 놓친 거야. 너무 아쉬웠어. 그래가지고 그때 생각을 하니까 땀이 나더라도 나 그냥 여기서 기다릴 거야. 나 그냥 무조건 1등으로 들어갈 거야.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난 정말 진심이었다. 그래서 그 건물의 지하 2층이 파랑새 극장인데 뭔가 관객들 줄 책 선물을 준비하시는 수라님이랑 만추님이랑 맨님 목소리가 너무 잘 들려가지고 저도 약간 쫄보거든요. 약간 일하시는데 방해가 되는 게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지하 2층 코앞에까지는 못 가고 지하 1층이랑 지하 2층 그 중간 계단쯤에서 애매하게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수라님이 동선 정리하고 막 마이크 테스트하고 이러는 게 다 들리는데 나 그때부터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1시 30분이 딱 되자마자 계단을 내려갔는데 내 뒤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나를 제끼고 앞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순서를 모르시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혹시나 스태프님들이거나 지인분들이거나 그런 분들이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일반 관객이었어요. 살짝 빡칠 뻔했는데 되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제일 앞에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오세요 하면 바로 들어가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만추님이 어머 히미스터님 하고 이렇게 아는 척 해주셔가지고 감정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스태프님들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근데 혼세님이 앞에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데 뭔가 스태프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또 함부로 이렇게 아는 척을 하기가 조금 그런 거예요. 근데 너무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저는 혼세님이랑 커플티 하고 싶어가지고 비욘세 티셔츠를 입고 갔는데 혼세님이 다른 티를 입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혼세님이랑 커플티 하고 싶었는데 이러면서 혼자 내적으로 막 소리를 지르고 있었지. 제가 이제 입장 줄 서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제 뒤에 계신 분이 저한테 누군지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아마 그냥 이름을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히미스타님 아니세요?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아시지? 막 근데 저번에 그 첫 번째 공방 때 무슨 방송하신다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란 거야. 그래가지고 그 큰일녀 공방편을 방송으로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제가 팔씨름 하러 나갔다가 아주 빠르게 탈락을 하고 들어왔던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자기소개할 때 제가 쉬지 않는 주둥아리를 하고 있다고 했던 거를 기억을 하셨나 봐요. 근데 어떻게 이름까지 기억을 하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줄을 서가지고 조금 더 기다리다가 바로 입장을 했는데 이제 그날 입장 선물이 랜덤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 책 그리고 모두에라고 하는 브랜드의 그 자연유래 소재로 만들어진 친환경 유리 빨대랑 세척솔 세트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혹시나 큰일녀 공방에 다녀오신 분들 중에서 그 책이 포장되어 있던 그 포장지 안에 큰일녀 마그네틱이 들어있다는 거를
모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이거를 듣고 계시는 분 중에 계실까요?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저희가 공방 끝나고 뒤풀이를 했는데 거기에서 책만 빼고 남은 포장지가 이렇게 버려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안에 자석이 그 마그네틱이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책만 들어있는 줄 알고 자석이 들어있다는 거는 모를 수도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자석이 워낙에 작으니까. 어쨌든 네, 다시 공방으로 돌아가서 줄을 서 있는데 또 어떤 분이 갑자기 희민님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봤더니 아는 분인 거야. 얼굴 본 적 있는 한줌단 님들이 계셔가지고 가볍게 인사도 하고 어쩌다 보니까 또 그분이랑 맨 앞줄에 나란히 이렇게 같이 앉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앉고 싶은 자리에 앉았어요. 되게 만족스러웠고 이제 2시에 본 공방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이제 무대에 있는 큰 모니터로 예전에 이제 큰일녀 라방 했던 라이브 방송했던 영상을 켜주셔가지고 그거를 보면서 이제 공방이 시작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이제 시그널 음악이 나오면서 수라님과 만추님이 이제 등장을 해주시고 큰일 할 여자 아수라, 큰일 낼 여자 만추입니다. 우! 여기까지 했는데 만추님이 수라님한테 오프닝부터 울려고 한다 이렇게 막 장난을 치셨거든요. 알고 보니까 마지막 스튜디오 녹음에서 이제 수라님이 멘트를 반대로 하셔가지고 공방 때도 틀릴까봐 긴장하셔서 그랬다 이랬는데 제가 공방 다녀와가지고 그 마지막 녹음분 방송을 들으니까 이제 뭔 말인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아직까지 마지막 스튜디오 녹음분을 못 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먼저 듣고 공방 거를 같이 연달아서 들으셔야 약간 조금 더 이해가 빠르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만추님, 수라님이 낯익은 얼굴들이 많다. 지난 공방 때 와주신 분들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저는 관종이잖아요. 그래서 손을 번쩍 들어가지고 양손 반짝반짝 이렇게 흔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만추님이 히미스타님이 손을 반짝반짝 해주셨어요. 라고 하는 게 방송에 그대로 나왔더라고요. 네, 관종은 아주 즐겁다. 그래서 뭐 오늘은 기분이 어떻냐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다가 뭐 운다 안 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자는 태어나서 뭐 3번 운다. 뭐 태어났을 때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마지막은 뭐야? 라고 이제 만추님 물으셨는데 제가 오늘? 이라고 해가지고 다들 또 이제 깔깔깔깔 웃었어요. 안타깝게도 제 목소리는 또 안 나오더라고요. 지난번 공방 때도 관객 목소리는 다 편집을 하셨었는데 뭐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한 번씩 빵빵 터트리고 나면 저는 왠지 마음이 되게 좋아요. 제가 웃음 강박이 조금 있어가지고 웃기고 싶어요. 그리고 이 공방이 열리기까지 이제 주변 분들, 뭐 비욘세님이나 맨님이나 이제 그런 주변인들의 잔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만추님이 내향인이라는 새로운 사실을 깨닫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었던 거는 항상 그 수라님, 만추님이 우리 큰언니들은 드러내지를 않으신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막 나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오픈 채팅방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간중간에 채팅방도 보면서 다들 재미있게 즐겼는데 근데 확실히 막 손 들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다 이렇게 막 딱 짚혀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채팅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다들 편하게 재밌는 얘기를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왠지 글로는 좀 잘 못 웃기는 타입이라서 오히려 그냥 내가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더 편한 사람이긴 하지만 뭐 말이든 글이든 전부 다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그 채팅방에서 막 만추님 운다 안 운다 막 이런 투표도 올라오고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5년을 거슬러가는 이런 얘기들 하다 보니까 수라님이랑 만추님이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됐는지 근데 어떻게 큰일녀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되었는지도 다시 이제 추억을 해보는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수라님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억을 다 하시는 반면에 만추님이 약간 내가? 라든지 우리가? 라든지 이렇게 기억을 잘 못해가지고 좀 그 차이가 되게 웃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에 큰언니들한테는 무슨 일이 있었나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소방관 언니 얘기가 나왔거든요. 방송에서는 말로만 소방관 언니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현장에서는 소방관 언니가 진짜로 본인 소방관 의복을 챙겨와가지고 이렇게 들어서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거를 뒤풀이 때 만추님이 또 입어보셨어요. 근데 저는 사진을 찍어놨죠. 그리고 이제 다 같이 첫 방송을 잠깐 들었는데 확실히 진짜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했어요. 저도 사실 요새 큰일녀를 처음부터 다시 정주행을 하고 있는데 진짜 한 3, 4회 정도까지는 저도 듣는데 막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프롤로그부터 정주행한 큰언니들이 있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저는 들을 거면 처음부터 다 들어야 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한 편도 안 빼고 다 들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정주행을 다시 하면서 또 처음 듣는 얘기처럼 굉장히 새롭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보의 불균형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굉장히 뒤풀이 때까지 핵심 단어가 됐는데
이게 큰언니들은 수라 만춘의 TMI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만춘 수라는 큰언니들의 정보가 없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큰일녀가 처음 공방을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이제 못했고, 그래서 이제 유튜브 라이브를 했었다. 뭐 인스타 라이브라고 했나? 어쨌든 라이브 방송을 했었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저는 그때는 큰일녀를 몰랐어요. 저는 이제 비욘세 때문에 뒤늦게 유입된 타입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몰랐지만 어쨌든 그때 영상을 보니까 또 되게 새롭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공방 전에 미리 이제 폼으로 신청을 받았던 것도 하나씩 이제 뽑아가지고 읽어주셨는데, 거기서도 이제 만추님이 조사? 질문? 이라고 단어를 계속 고치시길래 제가 설문이라고 말을 했는데 또 제가 설문이라고 말하는 거는 편집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만추님이 단어에 정확한 언니들 같으니라고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서 말하는 언니가 접니다. 저 제 위주로만 기억하기 때문에. 어쨌든 수라님은 그걸 이제 뽑을 때 정만춘 푸시업 쇼를 뽑고 싶다, 보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결국 그게 이제 주머니에서 뽑히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큰일녀 레전드 회차 얘기도 하셨는데 저는 그때 뭐가 떠올랐냐 하면 그 큰일녀의 강 부장님 나오신 에피소드 중에 목욕탕 얘기하셨던 날 있었잖아요. 그때 진짜 되게 재밌게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냥 기본적으로 목욕탕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방송을 듣고 나서 나중에 가보려고 이제 완전 동네 목욕탕 스타일 그런 곳도 한 군데를 제가 파악을 해놨거든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아직까지 못 갔어요. 그래서 뭐 스탠드업 코미디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뭐 돈과 명예 중에 뭐가 좋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일단 저는 돈이 좋습니다. 돈이 되는 일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다음 생에 태어나면 여자 남자 중에 뭘로 태어나고 싶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수라님이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되고 싶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처음 듣는 말이라 가지고 그 현장에서 바로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녹음을 하면서도 그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검색해놨던 거를 보고 읽고 있는데 이제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게 퇴적암인데 약 35억 년 이상의 화석 흔적 기록을 간직하고 있어서 지질학자나 고생물학자들에게 좋은 연구거리가 되고 있다 라고 지금 보고 읽었어요. 네, 스트로마톨라이트 발음도 어려운데 수라님은 이게 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뽑다 보니까 뭐 좋아하는 노래 한 곡씩 불러달라 뭐 이런 것도 나왔는데 만추님이 자기는 타타타를 좋아한다 라고 말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노래를 초딩 때 그렇게 좋아했어요. 저 때는 김국환 아저씨가 진짜 짱이었거든요. 그 아빠와 함께 뚜비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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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노래가 있었거든요. 근데 수라님은 그때 슈퍼노바 얘기를 하셨는데 그 사건은 다가와 아오에 저는 사실 아마겟돈보다는 슈퍼노바가 조금 더 좋아요. 아마겟돈처럼 진지한 느낌도 좋기는 한데 뭔가 저는 좀 슈퍼노바처럼 좀 통통 튀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제 취향인 것 같아요. 그 뒤로 이제 수라님이 케이팝 얘기를 할 때마다 만추님이 하나도 못 알아들으신 게 너무 웃겼다. 만추님은 풋살밖에 모르는 바보. 근데 아마 케이팝 얘기했던 거는 방송에서 다 편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케이팝 얘기를 할 때 깔깔거리고 웃는 사람도 있었지만 굉장히 조용한 그 관객들 사이에서도 못 알아듣는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다. 저는 진짜로 간당간당하게 에스파까지는 알아가지고 그리고 뭐 뉴진스 같은 경우도 이름은 알고 있으니까 정말 모르면서 아는 척 굉장히 박장대소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이제 큰일녀와 함께 하면서 생긴 변화에 대한 얘기도 했었는데 제가 가장 크게 기억에 남는 거는 큰일은 여자가 해야지 라는 말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졌다. 네, 요거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거예요. 저도 알게 모르게 되게 자연스럽게 큰일은 여자가 해야지 라고 외치는 일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큰일녀에 굉장히 항상 감사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근데 제가 지금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공방 얘기는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지금 거의 마지막 부분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 큰일녀의 뭐 남길 말, 하고 싶은 말 이런 거를 읽어주신 것 중에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기 때문에 라고 썼던 거 접니다. 만추님이 생각하신 그 노래 맞고요.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이건데 약간 막 헤어지기 싫은 사람들한테는 꼭 이 노래를 불러주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말하는 이 안녕이 영원히 우리가 헤어지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헤어지기 싫은데 그렇다고 내가 막 울고 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노래를 이렇게 빗대어가지고 분위기를 너무 막 침체시키지 않는 그런 느낌으로 제가 이 노래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로 마지막으로 공방에 참여한 큰언니들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주셨는데, 원래는 허그쇼를 하려고 했대요. 나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도 혹시나 싫어하는 큰언니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하셨는데, 뭐, 그렇게 허그쇼를 하지 않으시면 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공방 끝나고 나가면서 자체적으로, 만추님 저는 허그 좋아해요! 이러고 막 허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단이 가나다 순이고 2장이어가지고 한 장씩 읽어주셨는데, 사실 전체 순서상으로는 제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추님이랑 수라님이랑 반반 읽다 보니까 저는 수라님이 읽어주셨는데 만추님의 리스트가 조금 남아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제가 마지막이 아니게 되었다. 그래서 수라님이 마지막으로 히미스타 언니 얘기했을 때 딱 끝나면 이게 좋았을 텐데 만추님이 저 아직 남았어요 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되게 웃긴 포인트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큰일녀 공방에 책을 후원해주신 분들도 소개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스태프님들 소개도 쭉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름을 아는 분들만 기억을 하자면, 그때 나이즘 박은하님, 그리고 콘솔박스를 맡아주신 비욘세님, 그리고 자진해서 스태프를 해주겠다라고 해주셨던 셀럽맨님, 등등. 스태프님들한테도 박수를 드렸고, 그러고 보니까 저희 계속 시작하고부터 앉아만 있어가지고 다들 뻐근하다고 중간에 같이 일어나가지고 몸도 풀고 막 그렇게 다시 앉고 이랬었는데 그 부분은 아마 편집해서 없어진 것 같아요. 네. 어제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3시간을 가만히 앉아만 있는다는 거는 너무나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누군가가 중간에 캐치를 해가지고 다들 힘드신 것 같다. 좀 일어나서 스트레칭이라도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의견을 내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덕분에 건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큰일은 여자가 해야지 이기 때문에 네, 다 같이 스트레칭을 좀 하고 앉았습니다. 그래서 공방은 총 3시간 정도 진행이 되었는데 이런 소소한 분들을 편집으로 드러내고 뭐 비방용도 조금 잘라내고 그러다 보니까 방송으로는 2시간 정도로 정리가 되어서 업로드가 되었어요. 네, 이렇게 큰일녀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방이 끝나자마자 이제 가방 정리해서 나오면서 수라님, 만추님이랑 하이터치도 하고 뭐 허그도 하고 그리고는 또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뒤풀이 장소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혼세님이랑 맨님은 안 오시려나 하고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귀가 빨려가지고 먼저 귀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긴 저희 그날 뒤풀이 인원이 한 4, 50명 정도는 됐던 것 같은데, 스태프로서 이제 공방 진행도 하시느라 되게 긴장도 많이 하고, 엄청 그 공방 자체만으로도 기가 많이 빨리셨을 텐데, 뒤풀이까지 오셨으면은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특히 이제 저희 같은 한줌단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혼세님 이러고 가서 호들갑을 떨면, 혼세님이 정말 너무 힘드셨을 것 같다. 따로 뒤풀이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혼돈의 뒤풀이에, 안 오신 게 다행이었을 수도 있다. 큰일녀 공방이 7월 14일이었고 녹음을 하는 지금 7월 27일 엄청 날짜가 많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다시 떠올려 보니까 그 뒤풀이라는 게 사실 너무 꿈 같아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요. 내가 꿈을 꿨었나. 내가 지금 그날 큰일녀 공방 뒤풀이 너무 재밌지 않았어? 라고 얘기를 하면 꿈 꿨니? 라고 누군가가 얘기를 할 것 같아가지고 말을 못 하겠는 거야. 뭔가 내 꿈이 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어쨌든 제가 꾼 꿈을 얘기를 또 할게요. 그때 이제 큰일녀 공방 뒤풀이 장소가 약간 중화요리 같은 곳이었어가지고 공방하는 중간에도 뭐 거기 마라탕도 팔아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가지고 대충 그런 곳인가 보다 라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좀 처음 가보는 곳이기도 하고 같이 이동을 했던 한준분이 갑자기 말도 없이 사라지시는 바람에 나 혼자 그 넓은 홀에서 아무도 없는데 혼자 되게 당황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막 두리번거리고 있었는데 또 다른 한줌단분이 먼저 인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봤는데 나 분명히 아는 사람인데 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분이 누구셨냐 하면 우리 지난번에 큰일녀 공방 끝나고 집에도 같이 오고 그리고 이제 구미에서 혼세님 북토크 끝나고 저랑 이제 같이 운전해서 제 조수석에 같이 이렇게 올라왔다고 했던 분 있잖아요. 그분인데 내가 집까지 모셔다 드렸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얼굴은 너무 알겠는데 내가 이름을 몰라가지고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름을 잘 못 외워요 이러고 진짜 100번 사죄를 하고 그래도 어쨌든 반갑다고 인사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거의 맨 처음으로 뒤풀이 장소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다들 막 혼자 오고 이러다 보니까 뭐 어디에 앉냐 이런 거 생각하다가 그냥 우리 다 같이 앉아요 이래가지고 또 같은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재밌게 놀았거든요. 이제 너무 웃겼던 게 저희 같이 앉은 분들이 전부 다 마음이 되게 잘 통해가지고 다른 테이블에 앉으신 분들은 뭐 일행도 계시고 대부분 일행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만 거의 다 혼자 저희 테이블만 진짜 다 혼자 왔던 사람들인 것 같아. 그 모였는데 정말 원래 알던 사람들처럼 마음이 되게 잘 맞아가지고 다른 테이블은 약간 메인 요리를 4명 앉으셔도 한 2개 정도 시켜가지고 좀 천천히 먹는 느낌이 있었는데 저희 테이블은 6명이 앉았었거든요. 6명이 앉았는데 사람이 많아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다들 끊임없이 시키고 끊임없이 먹고 근데 또 혹시 뭐 술은 한 잔씩들 하시나요? 이랬는데 다들 술은 많이 못 하신다 그래가지고 정말 딱 한 잔씩만 시켰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좀 느끼한 메뉴가 있을 때는 생맥이 먹고 싶거든요. 근데 생맥이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생맥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조금 그냥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게 뭘까 하다가 저는 레몬 하이볼을 시켰어요. 그래서 저희 아마 맥주 시킨 분도 있었고 그 하이볼 시키신 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술을 못 하시는 분은 그냥 음료를 시켜가지고 드시는 분도 있고 이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한 잔 시킨 그 하이볼 잔을 뒤풀이 끝날 때까지 테이블을 옮기면서 계속 들고 다녔어요. 그 하이볼이 투명한 색깔이었다 보니까 그 안에 있던 뭐 레몬이나 이런 거는 꺼내지 않고 거기다가 계속 물만 부으면 하이볼인 척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거야. 제가 술을 많이 못 마시니까 그런 방법으로 끝까지 들고 다녔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언급을 했었던 정보의 불균형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이제 뒤풀이에서까지 계속 이야기가 됐는데 만추님이 큰언니들의 비밀을 하나씩 공개해라. 우리 정보의 불균형을 맞추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큰언니들이 엄청난 비밀을 하나씩 이제 돌아가면서 말씀을 해주셨다는데 이제 만추님이 히미스타님도 비밀이 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저 방송에서 진짜 미주알 고주알 제 얘기 다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난 비밀이 없어요 이러면서 제 방송을 들으세요 막 이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뒤풀이 자리에서 쉬지 않는 주둥아리를 들어갔다는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왜지? 막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제가 방송에서 뭐 큰일녀나 비욘세나 밀림의 왕이나 뭐 비밀보장이나 그런 거를 언급했던 날은 해시태그에도 적거든요. 그래가지고 큰일녀를 들으려다가 뭐 같이 검색이 된 게 아닐까, 뭐 비욘세를 들으려다가 같이 검색이 된 게 아닐까라고 이제 만추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가끔 방송에다가 큰일녀 막 해시태그 넣고 이렇게 한다라고 했더니 만추님이 많이 달아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또 그 되게 웃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시연주에서 큰일녀 공방 후기 올렸던 것도 만추님 알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하게도. 근데 저도 사실은 굉장히 진짜 너무너무 사적인 TMI 얘기를 구구절절 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뭔가 들으라고 업로드를 하면서도 정작 들었다는 분들이 계시면 왜 들으시냐고 되게 머쓱해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 제 방송 많이 들어주세요. 저는 관종입니다. 약간 그거 같아요. 그 원피스라는 애니메이션에 초파라는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초파가 되게 칭찬을 받는 데에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누군가가 초파 너의 의술이 굉장히 대단해 라고 얘기를 하면 막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돼가지고 꺼내라 막 이런 멘트를 치는데 약간 저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언급을 해주면 되게 좋아하면서 되게 부끄러워하는 거야. 되게 좋아해. 그래가지고 이제 같은 테이블에 앉으신 분들이랑 정말 원래 알던 사람들처럼 대화도 되게 잘 돼가지고 뭐 팟캐스트 이야기도 쭉 하고 뭐 유튜브 얘기까지 이렇게 쭉쭉쭉쭉 가다가 그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그 팟캐스트나 유튜브를 몇 배속 이렇게 듣는 거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아니면 진짜 영지처럼 막 몇 배속 이런 거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팟캐스트도 무조건 1.2배속으로 기본 설정을 해놓고 유튜브도 1.25배속이 기본이다. 나는 그냥 정배속으로 못 듣고 정배속으로 못 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지구오락실 같이 속도감 있는 컨텐츠도 1.25배속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혼세님이랑 짐송님도 자기들이 말이 빠른 편이다 라고 하셨지만 저는 팟빵 오디오 클립 기본 속도가 1.2라서 혼세님 방송, 짐송님 방송도 정배속으로 들으면 오히려 좀 느리다는 느낌이 좀 있다. 큰일녀는 좀 비교적 빠르지 않은 편이라서 1.2배속으로 들어도 빠른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 같이 앉아있던 분이 실제로 이렇게 배속으로 듣고 보는 사람 얘기 처음 듣는다고. 근데 뭐 저는 늘 항상 언제나 뭔가 새로운 분들을 만나면 저를 신기하게 보는 분들이 한두 분씩은 꼭 계시기 때문에 익숙하고요. 근데 이때는 진짜 좀 웃겼어요. 되게 박수 치면서 웃을 정도로 되게 이야기 흐름이 재미있었고 그리고 이제 뒤풀이 시작하고 한 2-3시간쯤이 지나니까 가실 분들은 가시고 남은 사람들끼리 이제 테이블을 합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합친 테이블에서 이제 수라님이 또 오셔가지고 아이돌 얘기, 도파민 얘기, 그다음에 공제회 지원 없어진 얘기, 뭐 문화예술이 씨가 마르는 조합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구체적인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그 워딩이 너무 웃긴 거야. 문화예술이 씨가 마르는 조합. 그래서 그때 이제 뭐 도파민 이야기, 아이돌 얘기 하면서 이제 수라님이 뉴진스 한이의 푸른 산호초를 꼭 봐달라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뉴진스 영상도 몇 개를 더 찾아봤어요. 근데 사실 저는 지금까지 뉴진스의 영상을 일부러 찾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제가 안 찾아봐도 지겹게 여기저기서 보이고 들리고 하기 때문에 대충 그냥 방송에 나온 곡들은 알고는 있는 편이었어요. 근데 저는 약간 뭔가 때려박히는 보컬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그런 튀는 member가 한 명 있어야지 그 멤버를 통해서 다른 멤버들한테까지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어져서 보게 되고 이렇게 약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찾아보기 시작하는데 사실 뉴진스는 제가 봤던 영상들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평균적으로 무대를 되게 잘한다 라는 느낌은 있지만 때려박히는 한 명은 없었다. 사실 아직 누가 누군지 구분이 안 가고 이름을 기억하려고 제가 노력을 해봤는데 헤어스타일이 바뀌니까 또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제가 트위터나 인스타 같은 경우에도 상대방이 나 누구야 라고 말하지 않고 뭐 닉네임을 바꾼다거나 프사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뭐 타임라인을 막 싹 지운다거나 이렇게 되면 기존의 팔로워였어도 확인이 안 되는 사람, 나랑 모르는 사람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뉴진스는 아직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수라님의 영업으로 내가 직접 찾아서 이렇게 영상을 보는 수준에 이르렀다. 입문은 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슈퍼내추럴이랑 Right Now였나? 어쨌든 하나씩 이렇게 영상을 찾아봤는데 정말 노출 없이도 이렇게 멋있다. 내가 원하던 여자 아이돌의 의상이 이런 느낌이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깝깝하더라고요. 빅마운틴이 자꾸 퀸즈아이한테 노출 심한 의상을 입혀가지고 진짜 마음이 깝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큰일녀가 끝났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그래가지고 만추님이랑 수라님한테 비욘세랑 영노자랑 밀림의왕 출연 일정 빨리 잡으시라고 우리가 큰일녀 재주행을 하겠지만 그래도 새로운 소식도 듣고 싶으니까 빨리 다른 팟캐스트에 일정 잡아달라고 제가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큰일녀 방송은 안 하더라도 정말 뭐 큰일녀나 아니면 개인 계정으로 일상 공유라도 해달라 이렇게 강요하고 왔는데 이게 조금 또 빗나가는 게 저의 주 서식지가 트위터인데 반해서 수라님이랑 만추님의 주 서식지는 인스타여가지고 이게 어떨지 모르겠네요. 트위터에도 좀 많이 나타나 주셔라. 아마 인스타 들어가가지고 일부러 그 계정에 들어가서 소식을 보거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그 공방 뒤풀이가 한 5시 반 정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10시 반 정도에 끝났던 것 같아요. 저도 거의 마지막까지 있다가 나왔는데 저희 마지막 테이블이 싹 나오고 나서는 그 만추님, 수라님이랑 지인분들만 남아 계셨던 것 같고 사실상 10시 반에 그 뒤풀이는 끝났다
사실 10시쯤에 수라님이 여러분 10시에요 라고 하는 게 나 너무 웃긴 거야. 원래 수라님 루틴대로면은 지금 집에 누워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저도 막차 아슬아슬한 거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귀가를 하고 싶어서 한 10시쯤 일어나야지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막차 시간을 빡빡 채워가지고 10시 반쯤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너무 아쉬워가지고 배웅하러 나온 만추님이랑 사진도 같이 찍고 했는데 사진 찍기 전에 딱 보면서 큰일녀 공방에 왜 비욘세 티를 입고 왔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큰일녀가 티가 있었으면 큰일녀 티를 입고 왔을 거다라고 이제 오히려 당당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제가 혼자가 아니라 둘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또 당당하게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게 큰일녀 셀럽 언니이신 빤소공 언니도 비욘세 티를 입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빤소공 언니도 뒤풀이에서 마지막까지 남아 계셨어가지고 만추님이랑 빤소공님이랑 그다음에 저랑 구미 같이 다녀오셨던 그 한줌단 분이랑 저랑 이렇게 넷이 또 사진을 같이 찍었죠. 뭐 제가 비록 비욘세님이랑은 비욘세 티 커플을 못했지만 빤소공 언니랑 비욘세 티를 커플로 입고 있었다. 저는 요새 뭐 공연을 가도 사실 뭐 혼자 갔다가 끝나면 집에 바로 오고 아는 사람도 없고 뭐 어디 모임 나갈 때도 딱히 없고 그래가지고 이런 되게 시끌벅적한 뒤풀이가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전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출근을 해야 되는데 일요일 밤 늦게까지 이제 뒤풀이를 하다니 정말 개인적으로 되게 무리했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그 시간들이 너무 즐거웠어요. 근데 월요일은 늘 피곤한 거니까 그냥 퉁치자 이렇게 하고 이제 너무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뒤풀이 끝나고 집에 도착을 하니까 12시더라고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양치하고 세수만 하고 바로 뻗었어요. 와 근데 진짜로 한 5시간 동안 얼마나 떠들어졌겠는지 그날 목이 다 나갔어요. 다음날 회사 가가지고도 저희 팀이 뭐 목소리를 써야 되는 업무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가끔 뭐 전화통화하거나 뭐 물어보거나 할 때 말고는 없는데 그래도 뭔가 말을 못 하겠는 거야.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말을 많이 한 것도 한 건데 이게 장소가 술집이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시끄럽고 소리를 높여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서 좀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라님, 만추님도 그렇게 3시간을 내리 떠들고 뒤풀이에서도 테이블 돌면서 목도 되게 많이 쓰셨을 텐데 괜찮으셨을지 이제 뒤늦게 이제 한 2주 지나가지고 걱정을 하는 거야. 하긴 뭐 지금은 날짜가 많이 지나가지고 괜찮아지셨겠죠? 그리고 만추님이 주간정만춘이라고 해가지고 에세이 서비스를 시작을 하셨다고 해서 저도 바로 만추님 인스타에 들어가 봤는데 주간정만춘은 없고 그 전에 서비스했던 사랑은 이상하고 그 링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설정을 안 바꾸셨나? 하고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들어가서 확인을 했었는데 어느 날 주간 정만춘이라고 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바로 결제를 했는데 혹시 주간 에세이 서비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인스타에서 정만춘 검색하면 박초롱 괄호하고 정만춘 괄호 닫고 이렇게 생긴 계정이 하나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 프로필에 링크트리 주소가 있으니까 들어가셔가지고 주간 정만춘을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라님은 요새 인스타에다가 감성글을 조금 많이 올리시는 것 같던데 그래서 뭔가 대학원 생활로 힘드셔서 글이 막 되게 잘 써지는 건 아닐까 이런 추측도 하지만 어쨌든 수라님도 곧 책이 나올 거라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1시간 동안 혼자 이제 공방에 대해서 떠들었는데 뭔가 좀 그냥 공방 후기가 아니라 마지막 방송이자 마지막 공방 후기라서 사실 참 뭐라고 마무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전에도 왜 방송에서 큰일녀에는 저 아직 사연을 보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제가 프리랜서가 되면 사연을 보내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계약이 내년에 끝나면 솔직히 저도 더 회사를 다니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프리랜서가 되어야 할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뭔가 내가 큰일녀를 5년치를 들으면서 드디어 이제 내가 프리랜서가 되어보자 라는 마음을 먹었는데 큰일녀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 한구석이 되게 허전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뭐 수라님, 만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방식으로든지 다시 만날 기회가 있을 거니까 수라님, 만추님 저 만나면 반가워해주세요. 근데 나 진짜로 인스타를 안 해가지고 소식이 되게 늦을 거야. 트위터에도 좀 올려주세요.
어쨌든 제가 생각이 나는 대로 인스타에 들어가서 이제 뭐 타임라인을 쭉 훑어보던지 할 테니까, 어떻게든 다시 돌아오길 부탁해. 잊지 말고 다시 돌아오길 부탁해. 제발, 큰일녀가 다시 돌아오기를 부탁하면서. 아이, 근데 이게 별로 밝지가 않아, 노래가.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사연, 방송 후기, 협업 제안 등 하고 싶은 말은 heemistar@gmail.com 히미스타 지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일상 공유나 생존 신고도 많이 해주세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는 팟빵과 오디오 클립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오늘도 제 기억의 한 조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는 주둥아리의 히미스타였고요. 사건은 다가와 아오에 큰일려 다시 와 아오에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